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 라이너 3D 입문에 파트 3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뭐 그전에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익히기 시작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명령어를 한번 익혀보려고 하는데요. 예, 메인 툴바에 있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툴바를 보시면 지금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자세히 세세히 들여다보면요. 생성하는 것, 즉 처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포인트, 다츠 또는 커브, 라인, 서클, 엘립스, 렉탱귤러, 폴리곤, 서페이스, 솔리드, 텍스트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건요. 없는 것에서 새롭게 만들 때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브 툴스, 서페이스 툴스, 그리고 솔리드 툴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선, 면, 형을 갖다가 변형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구체적인 것들은 들어가서 보시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요. 이것들을 뒤틀거나 붙이거나 자르거나 깨거나 그룹지고 그룹을 풀거나 그리고 움직이고 돌리고 크고 작게 그리고 분석하고 정렬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명령어 들어가 보겠는데요. 커브입니다. 커브. 영어로는 커브가 곡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선을 총칭하는 의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밑에 하위에 보시면은 명령어들 중에 라인, 커브, 서클, 엘립스 아크, 렉탱글, 폴리곤 이렇게 있는데요. 라인에 하면은 여기서는 직선 의미하는 건 아시겠죠? 커브 하면 곡선인 걸 알겠고 하지만은 외국 애들은 미국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라인과 커브 이런 선이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말할 때는 커브라는 용어를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커브하면 곡선만 생각하니라 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선만 라인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명령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인 툴바 상단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요거는 캔슬입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안 씁니다. 저도 이거를 아까 8년 내기 거의 20년 가까이 쓰지만은 이게 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점도 저희가 별로 쓰는 일이 없어서 여기서 언급조차도 안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쓰실 때는 요 밑에 있는 라인, 커브, 서클, 엘립스, 아크, 렉탱글, 폴리건 요렇게만 학습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 또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서 보시면요. 사실은 아까 메인 툴바에도 있었지만은 상단에 보면 커브 있죠? 이 커브 안에 들어가셔도 똑같이 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옆에 삼각형들, 이런 조그만 삼각형들을 클릭을 하시면요. 그 하위의 명령어들, 즉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안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커브 연장 필릿, 모서리 필릿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커브 툴이라고 있었죠. 이런 커브 툴 안에 내용들이 글로써 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직관적이지 않죠. 글씨를 명령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한은요 이걸 가지고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 툴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하는 거는요 빨리 익히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여기서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라인에서 알아보는데요. 자, 라인을 이렇게 많은 종류의 라인들이 있는데 이걸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네, 다 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어떤 정신적 부담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을 먼저 익히고 나면요. 나머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요 라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명령어들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라인과 폴리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보시면 라인은 하나인데 폴리라인 두 개로 그려져 있죠. 제가 아까 폴리라는 의미가 둘 이상이라는 의미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폴리라인 하면은 계속 연장해서 클릭하면은 계속 연결된 직선들이 나오는 거고요. 라인인 경우에는 그냥 한 번 클릭하고 두 번째 클릭하면은 명령어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라인보다는 폴리라인을 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폴리라인 쪽에 더 붉은색을 비중을 둔 거고요. line from midpo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line from, 즉 최초에 찍은 점은요, 앞으로 내가 그릴 선에 대한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찍는 거는요, 좌우로 길게 넓혀지죠. 그래서 중심선 그을 때는요, 이거를 많이 활용한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주사위 잠깐 그리는 거 보여드렸지만은 이 명령어를 가지고 중심선을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라인 서페이스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 구에 대해서 중심을 향하는 직선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해머나 뭐 위성 안테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쓸 수 있지 않을까. 뿔 같은 거를 그리기 위해서 축을 먼저 생성을 하겠죠. 그럴 때 아마 이런 라인이 쓰인데, 알면 도움이지 뭐 이렇게 자주 쓰이는 명령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뺐고요. 그 다음에 C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요 베이스 라인, 요 초록색 선과 빨간색 선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본 기억 없으신가요? 그 뷰포트의 중심에 보면 방한지 같이 쭉 돼 있을 때 중앙에 초록색 선과 수평선으로 그려져 있죠. 이게 X축, Y축을 의미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수직으로 그려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그리는 뷰포트에서는 점으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라이트 뷰나 뭐 탑뷰 같은 데서, 프론트에서 했다면 탑뷰나 라이트 뷰에서는 직선으로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 거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쓰는 경우가 쉽진 않아서 일부러 뺐습니다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자, line by 4 points. 의외로 많이 안 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복잡한 모형을 모델링을 하다 보면요, 그 각도는 아는데 길이가 모른다든지 할 때, 그럴 때는 이 포인트를 쓰면 좋습니다. 즉 포인트를 4번을 찍는데요, 최초의 2개는요 각도를 지정해 줍니다. 내가 이쪽 방향으로 나갈게. 그리고 나머지 3번 4번 포인트는요, 연장선상을 그림으로 해서 내가 그 각도에서 어디까지 길이를 갔는지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엔 앵글, 각도를 지정해주는 2포인트이고요. 그래서 생성이 안 됩니다. 라인이 생성이 안 되고, 그 다음 3번, 4번 찍을 때, 세 번째와 네 번째 찍을 때 라인의 길이를 지정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알면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라인 비섹터나 앵글들은 아마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알 것 같고요. 라인 스루 포인트는 다양한 점들을 있을 때 그거를 전체를 선택하면은 그 선을 지나가는 그 점들을 관통하는 직선을 그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뭐 아마도 표나 퍼센트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측량할 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모델링 할 때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다른 명령어로도 충분히 수용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perpendicular from curve라고 되어 있습니다. perpendicular하고 여기 tangent란 말이 있는데요. tangent은 접선, 요거는 직선, 직각을 얘기합니다. 직각을. 그래서 커브에 대해서 직각인 선, 그래서 곡선이지만 여기에 직각인 선을 그을 수 있다. 그 다음에 perpendicular to curves, 커브에 그 직선이 되게, 한쪽 점에서부터 직선이 되게 긋는데, 죄송합니다. 직선과 직선으로 연결할 때, 두 커브를 직선과 직선으로, 직각으로 연결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하고 알면 도움이 되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다라는 거는 좀 알아주시고, 대신 빨간 걸 치운 이유는요, 알면 매우 중요한 때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 이거를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tangent and perpendicular to curve입니다. 하나는 tangent, 접선이고요. 하나는 수직선으로 맞는 것. 접선으로 시작해서 수직으로 가게끔 해달라, 이런 얘기죠. 라인을 거달라. 그래서 이런 경우 많이 쓰는데, 사실은 요런 뭐 라인 탄젠트 프롬 커브, 즉 아까는 이건 수직이고 요거는 접선입니다. 접선으로 선을 그어달라, 이런 얘기인데, 요런 것보다 빈도수는 차라리 탄젠트 투 커브입니다. 두 개의 커브를 탄젠시하단 말, 접점한다, 접선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접선으로 직선으로 연결해 주는 것을 의미하죠. 나머지 뭐 점을 이용해서, 점을 쫓아서 직선을 툭툭툭 해주는 거고, 곡선을 갖다가 포인트를 따라서 직선으로 만들어주는
케이스고요. 이건 메쉬가 있어야 됩니다. 메쉬 서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요. 메쉬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쪽에서는 가급적 쓰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외부에서 받아들인 서페이스가 메쉬로 들어온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선택도 되는데 우리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뭔가 선을 추출하기 위해서는요, 폴리라인을 그을 수 있으면 좋겠죠. 다각선을 긋는데 어떻게 요 구나 서페이스에다가 그 면에 탁 붙어서 직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뷰에서는 직선인데 측면에서 보면 그게 곡선으로 그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 인지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폴리라인 쪽이나 라인 뭐 이런 것들은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써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요 줄에 있는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한 번 더 하면서 학습을 하시면은, 그리고 그런 환경을 되어 있을 때 써보셔야지 익숙해지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좀 다 드려봤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퍼펜디큘러, 예, 수직이라고 하는데요. 수직선이라고 하는데, 저희 때는 수직선이라고 학습을 분명히 했는데, 최근에 와서인지 얼마 전인지 몰라도 이게 수직선이 이미 딴 용어로 쓰이기 때문에 수선이란 말로 바뀌었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Q, 이 PQ는 선분 I에 대해서 수선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요게 직각으로 만나기 때문에 수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한 직선이나 평면도 됩니다. 그래서 면에 대해서 직각으로 지나가는 선들을 이루는 직선을 수선이라고 하는데, 이때 한 직선이 평면 위에 임의 서로 다른 두 직선에 대해 각각 수직이면 평면과 직각을 이룬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각을 이루는 모든 것은 수직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구에서는 이 수직선이 중심점을 지나간다. 항상 요거는 어딜 노통하냐, 구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거는 다 중심점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탄젠트, 탄젠시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탄젠시하다, 탄젠트, 접선, 접점,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접점 외에 나머지 이런 것들, 즉 요 접선이 아닌 것들은 대부분이 할선이라고 합니다. 할선. 그래서 원의 두 점을 지나가죠. 그렇지만 접선은요, 요 중심선을 지나는 선, 즉 반지름의 수직 또는 지름의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선은 접점의 끝점으로 하는 반지름의 수직이다. 아까 봤던 수직을, 그런 것이 이 원에 대해서는 접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요 포인트, 요 부분은 접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커브 들어가겠습니다. 곡선이라고 해야겠죠? 나머지 것들은요, 솔직히 써보시면은 금방 아는 것들, 물론 다 알 수는 있지만 가장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요 빨간 것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 커브, 인터폴레이트 커브 포인트, 또는 스케치, 헬릭스, 스파이럴, 이렇게 하는데요. 자, 컨트롤 포인트, 조정점이라고 합니다. 조정점.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요, 이 조정점이 선 위에 있질 않고요, 선 밖에서 조정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요걸 당기거나 늘리면 해서 요 공률을 갖다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 포인트 커브라고 하고요. 요거를 컨트롤 포인트라고 합니다. 인터폴레이트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인터폴레이트는 요 선 위에 점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겠죠. 선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쭉 바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폴레이트 포인트를 쓰는 이 포인트 커브를 저는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보다는 인터폴레이트 포인트 커브를 갖다가 활용을 많이 쓴다. 그리고 그 인터폴레이트 포인트는요, 선 위에 점이 그려진다라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터폴레이트 온 서페이스라는데, 이거는 서페이스, 구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어떤 서페이스든 그 서페이스 위에 내가 원하는 곡선을 그 위에 그릴 수 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핸들 커브인데, 커브에 이렇게 곡면을 만들 수 있는 핸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그 컴퓨터공학과 친구들도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일러스트에서도요 디렉션 라인과 디렉스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데 잘 쓰지를 않아서 제가 까만색으로 해놨습니다. 스케치도요 그닥 그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제품은 일종의 치수와 정확한 어떤 수치를 가지고 하는데 스케치 기능은요 약간 프리핸드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활용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도안을 만들고 싶을 때 이거를 쓰면은 유용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하고 나서요 포인트 수를 조절하는 리빌드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점의 포인트 수를 조절하면요 처음에 손으로 그렸던 우글쭈글하게 그렸던 선이 점점점 반듯하게 펴지면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스케치가 나름 활용되고 저는 가끔 가다가 일러스트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라이너에서 스케치를 한 걸 갖다가 일러스트로 불러들여서 이제 작업할 때도 있고요.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장 방식 뭐 오토캐드로 한다든지 하면은 불러들 때 일러스트에서도 캐드 선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건 아까 본 것처럼 스케치 온 폴리곤 메쉬 그래서 메쉬 위에다가 스케치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서페이스를 따라서 곡선을 그릴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커브 인터폴레이트 포인트스 from polyline 였는데 폴리라인 직선들이 꺾인 직선들을 선택해주면 연결된 겁니다. 폴리라인은 연결이 된 거에 떨어져 있으면 의미 없습니다. 연결된 폴리라인을 갖다가 곡선으로 만들어준다기보다도 그 저임들 인터폴레이트 포인트 즉 선 위에 있는 점들을 쫓아서 곡선으로 형성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별로 많이 쓰질 않아서 빨간색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뭐 코닉, 탄젠트, 스타트 뭐 해서 요거 조절할 수 있는 점들이 있어요. 찍고 요걸 쭉 당기면 이제 곡면이 생긴 거고 아까 요거 핸들이 생겨서 핸들로 조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파라볼라 같은 경우도 포커스 중심점을 가지고 요 곡면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이퍼볼라 역시도 직선을 따라서 생기는 곡선들인데요. 이것들은 뭐 저도 별로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아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거 직접 해보시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이거를 그닥 추천하지 않는 거는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수치 쪽으로 정확한 위치를 찍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찍는 거에 대해서는 추천을 안 하는데 뭐 본인들 취향 문제이기 때문에 해보시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꼭 해보시고 그 차이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헬릭스인데요. 스프링 만드는 거죠. 스프링 만들고 스파이럴 이거는 모경인가요? 이게 소용돌이 치는 느낌이 나죠.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재밌는 건 이 두 개의 기능이요 그닥 차이가 없습니다. 명령을 써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스프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원의 크기를 지정을 해주는데 두 번 다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시작의 원은 사이즈, 끝나는 원의 사이즈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요 높이를 지정을 하는데 제로로 놓으면은요 스파이럴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역시 스파이럴 역시도 첫째 원과 두 번째 원에 대해서 마지막 원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 높이 지정을 했는데 높이 지정하게 되면은 스프링처럼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헬릭스와 스파이럴은 그렇게 명령어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형태를 스프링 같은 걸 만들고 싶을 때 아니면 이렇게 말린 스프링 같은 걸 만들고 싶을 때는 헬릭스와 스파이럴 차이를 알고선 진행해 주시고요. 에버리지 투 커브는 재미는 있습니다만 이게 꼭 원하는 대로 되질 않기 때문에 추천을 안 했습니다. 원래 알면은 좋아요. 알면은 요 두 개의 선 사이에 평균선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직선과 곡선, 뭐 곡선과 곡선인데 그 곡선과 곡선 사이에 평균선, 중심점을 지나가 연결 쫙 한다고 했을 때 그 중심을 쫙쫙쫙 찍어서 그 중심을 지나가는 원을 커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가끔가다 이게 에러가 나서 재미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아주 추천하는 방법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하지만 해보시면은 나름 또 어디에 쓰일 때도 있을 겁니다. 뭐 일러스트에서 어려운 것들, 일러스트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걸 이렇게 해서 작업해서 갖고 가는 것도 왜냐하면은 커브는 라인은 패스죠. 일러스트에서는 패스로 이거를 수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요번에는 서클입니다. 원이죠. 원인데, 여긴 좀 많죠? 네. 알면 다 알아야 되는데, 요거 보시면은요. 서클 센터 레디우스입니다. 중심점으로 그리는 거. 디아메타. 지름으로 그리는 거. 요거는, 뭐, 아마 여러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반지름으로 그리기, 지름으로 그리기. 근데 3포인트입니다. 섬을 3개를 찍어서요,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할 때 3포인트, 서클 3포인트라고 되고요. 서클 어라운드 커브인데 이거는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선 위에 그냥 원을 그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선을 지나가는 원,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요거 좀 중요합니다. 탄젠트, 레디우스인데요. 두 개의 곡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곡선이 있고, 이 곡선을 탄젠시하게 접선하면서, 그리고선 세 번째 포인트에서는 이거의 원의 반지름을 지정해주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이런 거 쓸 일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레디우스라는 이거를 꼭 익혀주시면 좋겠다.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3커브스죠. 탄젠트 투 3커브스인데 3포인트하고 유사하다고 봅니다. 대신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선 커브를 갖다가 접점하는, 탄젠트하게 접점하는 세 개의 커브를 안에 그려지는 원, 즉 세 커브와 접점하는 원을 그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알면 되게 편하고 몰라도 쓸 수는 있지만, 왜? 다른 뷰에서 보면 되는데,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니까 아주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이거를 중요하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C플레인이라고 했죠. 요 C플레인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으로 그립니다. 내가 그리는 방향에서 이렇게 찍고, 죄송합니다. 찍고, 두 번째 찍고. 그러면요, 제가 그리고 있는 화면에서는 직선으로만 표현이 되지만, 이렇게 했을 땐 탑에서는 원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또는 위에서 아래로 했을 때 이건 반지름이죠. 얘는 반지름인 거고 얘는 지름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 포인트 찍고 그 다음 찍으면 보통 원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얘는 화면상에서는 직선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다른 뷰, 탑이나 사이드, 라이트 뷰 같은 데서는 원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변형하는 툴이고, 그래서 아주 그렇게 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써본 적도 없어요. 죄송스럽게도. 그 안에 내접하는 타원을 그리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렵진 않기 때문에 역시 해보시면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빈번히 사용되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 일단은 빨간색으로 해놓고 잘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타원을 그릴 때. 그 다음엔 아크 센터입니다. 아크 센터 스타트 앵글. 아크인데 호를 그리는데 센터 그리고요, 스타트 찍고 그 다음에 앵글, 각도를 만든다. 그래서 요 호의 길이를 세 번째 포인트가 결정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엔드 포인트 온 아크라고 하네요. 온 아크 위에 점, 인터폴레이트 포인트 같죠? 하지만 포인트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조절을 하는데 이 위에 아크, 호 위에 있는 점으로 이 원의 호의 공류를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점을 지나가는 원의 일부를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스타트 앤드 디렉션 앳 스타트라고 되는데요. 역시 이 디렉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 포인트 처음 찍고 두 번째 찍고 그 두 번째 찍은 다음에 요 포인트 조절 컨트롤 포인트 같은 걸, 디렉션 포인트를 조절을 함으로 해서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원의 호를 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거 스타트 앤드 레디우스 1번 찍고 2번 찍고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스타트 앤드 포인트를 찍고 반지름 입력하면은 이 두 점을 지나가는 호를 그리는데요. 이 호를 너무 많이 크게 넣고 반지름 작게 하시면 안 나오겠죠. 두 점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두 점을 지나갈 수 있는 거를 그리실 때는 이것도 지름도 감안을 하시면서 이 포인트 위치를 찍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크 탄젠트 커브, 탄젠트 커브는 두 커브,
두 커브를 탄젠트하게 지나가는 원입니다. 사실 원의 원인데 요 포인트에 요쪽을 찍고 하면은 그려지는데, 문제는 네 번째 포인트를 찍을 때 요쪽에 할래 요쪽에 할래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 커브에 지나가는 탄젠트 포인트 여기, 그 다음에 요 커브를 지나가는 탄젠트 포인트 여기를 찍고요. 그 다음 센터 찍고, 그 다음에 아크 호는 어느 방향에 배열할 거냐. 그래서 1, 2, 3, 4 이렇게 4번 찍어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이거는 점을 지나가는 거예요. 포인트, 예, 서로 포인트죠. 요 포인트들을 지나가는데 아크스예요. 아크스. 딴 건 다 아크인데 얘는만 아크스. 뭐냐? 포인트를 지나가는 것들이 아크 다 다른 아크로 그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크 스루 포인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는 역시 커브 투 아크인데요. 커브, 요 직선들이 연결된 폴리라인들이죠. 를 인터폴레이트 포인트로 연결해서 커브를 만드는, 아크를 만드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솔직히 뭐 이렇게 제가 이걸 일일이 설명을 또 해드리는 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런 거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자주 쓰진 않아도 이런 건 있었는데 라고 뭔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지 찾아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만, 자주 빈번히 쓰는 것들, 그리고 꼭 자주는 안 쓰더라도 꼭 알아둬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색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rectangle, 사각입니다. 직사각형도 되고 정사각형도 되는데, 여기서는 직사각형을 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빨간색이 없네요. 왜?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다 알아야 되는데, 역시 코너 투 코너입니다. 첫 번째 찍고 두 번째 찍을 때 요게 그 두 대각선을 죠? 이 대각선을 지나는 직사각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센터 코너입니다. 처음에 찍은 거는 센터를, 그리고 센터로부터 어느 각도에 놓이냐에 따라서 정사각형도 나올 수 있고 직사각형도 나올 수 있다.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렉탱글 3포인트라는데 1번, 2번은 직선을 잡아서 한쪽에 변을 잡아주고요. 나머지 쭉 당기면은 요 직선을 폭으로 하는 길이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3포인트를 통해서 사각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것도 역시 3포인트인데 버티컬이네요. C플레인으로부터 사각을 만드는 방법인데, 이런 마크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이 내가 그리는 데서는 점이나 선으로밖에 안 보이고, 오히려 다른 뷰에서 봤을 때 온전한 내가 원하는 선을 찾을 수 있다, 형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뷰에서, 그러니까 풀 스크린으로 해서 보시면 안 되고요. 4 뷰포트를 놓은 상태에서 내가 그리지 않는 부분에서 형태가 있는지, 내가 정면에서 그리고 있을 때는 분명히 선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나머지 뷰에서는 그거를 사각형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운디드 렉탱귤러, 이거는 뭐 당연히 코너를 갖다가 라운드로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알면 좋고요. 대부분 저는 이제 필렛을 쓰기 때문에 잘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각 그리고 그 다음에 센터 포인트 찍고 이렇게 늘리시면요, 라운드 도는데 내 코너가 다 돈다고 보시면 되네요. 네, 폴리곤입니다. 폴리곤, 다각형 그리는 방법인데, 예, 역시 이것도 빨간색이 없는 거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렵진 않다. 기본적으로 원형과 유사합니다. 원형과 그리는 거를 원형에 내접하냐 외접하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반지름이네요. 코너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폴리곤, 센터, 레디우스입니다. 중심부터 반지름. 그래서 원을 그리면은 그 원에 내접하는 다각형을 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명령어 순서는요, 센터 포인트 찍고요, 내가 무슨 오각형, 십각형, 육각형, 뭐 팔각형, 다양한 각형을 각을 갖다가 입력해주면 그 각형대로 그 다음에 반지름을 상성해서 그 원 안에 내접하도록 그려줍니다. 반대로 circumscribed polygon이라고 해서 center radius, 이것도 역시 중심선과 반지름을 그려주지만 얘는 원이 내접합니다. 이 안에 원이 내접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원에 내접하는, 또는
원에 외접하는 다각형이죠. 원에 외접하는 다각형을 그려준다. 그래서 센터 그리고 바깥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원보다는 커지겠죠. 얘는 원보다 작은 안쪽에 형성이 되고요. 뭐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점은 한 변에, 이건 정다각형이기 때문에 한 변만 정해주면 나머지 변들은 다 알아서, 그러면 센터가 이게 다각이 많고 변 길이가 길어지면 센터는 점점 커지겠죠. 작아지면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정하면은 각의 수만 정해 주었을 땐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준다. 예, 스퀘어 센터 코너입니다. 이거는요, 원에 내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코너가 있는 거. 그래서 정사각형을 그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은 다 정사각형이다. 그리고 요거는 원이 내접하는 또는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거와 같죠? 한 변의 길이를 정해주면 네 변의 길이도 동일시해주는 사각형이다. 그 다음에 별을 그리네요. 별을 폴리곤, 스타. 물론 스타도 이렇게 5개만 있는 게 아니라 6개, 7개, 8개, 9개 해주면은 요 튀어나온 부분들이 그 수량만큼 늘어나고요. 자, 처음에 찍고 두 번에 찍은 게 바깥으로 찍고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안에서 찍고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포인트 안에 찍고 밖에 찍고 수량은 몇 개 이렇게 해 놓으면은 다행히 오각형이든 십각형이든 10개든 5개든 여러 가지의 어떤 별 모양을 생성을 해준다. 역시 이것도 원을 근간으로 한다. 원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레디우스입니다. 사실 이것도 레디우스, 두 개의 레디우스를 정해줘서 별의 형태고, 그 별의 개수는, 피어나온 개수는 따로 지정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다각형을 만드는데, 이거는 자주 안 쓰더라도요 다 알아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거 들어가서 보시면은 많지 않죠. 그리고 되게 직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만 봐도 이해할 수 있어서 특별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폴리곤까지 해서 2D 커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서페이스 만드는 법, 그 다음에 솔리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서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만드는 것보다는요, 지금 보시는 폴리곤이나 커브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서페이스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커브가 참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시지만요,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작할 줄 아셔야지만이 서페이스도 내가 원하는 서페이스를 만들고 그게 모여서 솔리드를 만들 수 있겠죠. 형태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자, 긴 시간 동안 설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